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파란 물결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에 시장 투자자들은 아직도 무언가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지수 선물이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이나 은, 구리, 크루드 오일 같은 선물 역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남아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 들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마스터입니다. 자, 며칠 전 상원이 이제 민주당을 가져감으로써 블루웨이브가 실현됨에 따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골드에 대한 상승 지지력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인데, 자,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골드에 대한 급락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하락세에 대한 추가적인 저항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토마스터의 전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오늘 상품별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래 S&P 500입니다. 0.86% 하락해서 3,784.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마찬가지로 0.8%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12,98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51.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36.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크네요. 0.6% 하락해서 1.215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랠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조정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글로벌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세 가지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임기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하는 등 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의 채택을 오늘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고 가능한 빨리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25조가 이 기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초반 임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이 표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관심이 트럼프 탄핵 문제에 쏠릴 경우 이 대통령 취임 초반에 코로나 대응과 미국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구상이 차질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불명예스럽게 임기에서 내려올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올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IH 마켓은 올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67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580만 명, 미시간 대학교는 530만 명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이들 수치는 이전 역대 최대치였던 1964년도 기록했던 430만 명을 모두 웃도는 수치인데요. 가파른 고용 증가세는 작년에 940만 명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업자로 바뀌게 되면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이번에 올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이 느리게 증가하다가 하반기쯤에 갔을 때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유통되고 또 소비자들이 다시 여행과 외식에 나서게 되면 고용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지난달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IH 마켓 이 조엘 프라켄 전략가가 재정 부양책 플러스 이 백신 접종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 후반에는 5%를 웃돌 것이다라면서 이는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기록한 평균치의 거의 2배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것이 백신 배포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월가의 강세론자 에드 야데니가 증시가 더 치솟은 이후에 추락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움직임이 이전에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에드 야데니는 나스닥이 1998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0% 올랐다. 지금은 거의 100%까지 올라왔고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주가 지수가 더 오를 것을 예견했습니다. 더 올랐다가 빠진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지난주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죠. 이어서 야데니는 비트코인 차트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 여부와 관계없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수직 상승은 투기 심리가 지나치다는 신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야데니는 연준이 국채 매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상당 부분 이끌어줄 것이다 라면서 경제 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도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과 수요 증가로 경제가 호황을 보이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연준이 채권 금리 상승을 용인하면 주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야데니의 분석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1%대 상승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주가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2% 이상 상승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 하락에 여러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또 현재 장기물 금리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달러가 90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만나봤고요.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아토마스터께서는 어떤 이슈 좀 중요하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조금 중요하게 봤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도 다행히 네. 이제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좀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10년물 수익률 자체가 좀 이제 1%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번과 2번 뉴스를 조금 제외를 하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현재 이 이슈로 인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좀 이따가 이제 종목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에 있어서는 이제 부양책 이슈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 국채 매입에 대해서 힘을 써준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정부가 연준에 의해서 부양받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상승이 달러 인덱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전략은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서 들어볼게요. 지금 바로 이동하시죠. 네, 저희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품별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인데요. 자, 오늘은 골드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가 1,800달러까지 다시 내려온 가운데 자, 오늘 아토마스터는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골드는 지난주에 좀 상승을 예견하셨는데 이번 주는 또 매도로 시작을 하네요. 블루웨이브에 대한 달성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매수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었지만은 이제 단가에 대한 이제 차트적인 분석 자체 내에서는 이제 지지율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오늘 이슈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블루웨이브의 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이제 바이든이 됐고,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원이 현재 민주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푸른 물결이다 해가지고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이제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약세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만 체크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장 내에서 달러 이제 부양책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부양책이라는 요소 자체가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봤습니다. 즉, 부양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제가 그때도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찍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즉, 부양책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달러가 하락세 유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서 달러에 대한 약세가 나왔었을 때 부양책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됐네. 기반영이 됐는데도 왜 골드는 떨어지고 있는가? 즉, 달러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인데 왜 달러는 반등을 하고 왜 골드는 하락을 하는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자, 상원이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1월 중 추가적인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2,000달러씩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부양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연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재무부에 대한 설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드리고 가고 싶네요. 재무부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정책을 꺼냈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기대 반영을 하겠죠. 그만큼적으로 2,000달러에 대한 공급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겠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가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현재 소비에 대한 부분이 즉 이제 하락하는 모습, 즉 이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주변 국가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주요 국가들이 현재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현재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주가 지수부터 올려주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끌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현재 9천억짜리 부양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현재 상원을까지 차지하게 된다면은 2,000달러씩까지 이제 해주겠다. 다만 이 2,000달러에 대한 공급, 즉 재무부 쪽에서는 이 자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결안. 이 해결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재정정부에 대한 2,000달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공급량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2021년 말 1.5%까지 전망 상승을 보여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2,000달러 정도에 대한 부양책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고 이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채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간다. 즉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국채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을 개요를 봤었을 때 현재 1%대까지 올라온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지 뭔가 투자 이슈를 체크했었을 때 미국 10년채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될 겁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1%대까지 올라온 아마 이런 이슈들을 봤었을 텐데 이제 1%에 대한 이제 이런 값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국채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조세를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채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제 어느 정도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채를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랑 현재 차트를 골드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골드는 어느 정도 큰 방향성에서 반등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달러가 골드에 비해서 반비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모멘텀을 무시하시고 10년채 국채와 골드에 대한 비례성을 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골드 차트에 대한 단가 자체가 현재 1834.9 라인대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 오늘자 저점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1817 정도를 가격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골드에 대한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현재 지금 10년채 미국 10년채 국채 가격이 현재 수익률이 1%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슈에서 보게 되면은 1.5%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 즉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현재 1%인데 1.5%까지 상승 전망을 보여줄 것이다. 이 이슈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즉 미국채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 1%대에서 1.5%대까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채에 대한 가격 자체는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고 이 하락세를 통해서 골드 가격대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또 보여줄 것이다. 즉 골드가 현재는 1800선 라인대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전 가격대에서 봤을 땐 1700선까지도 충분히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골드에 대한 하방세가 더 열려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그림이 나왔을 때 골드가 매수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보다는 현재 골드가 눌림 매도를 주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현재 1%대고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1.5%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5%대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것인데 이 국채에 대한 가격세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가격대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골드가 예전 단가 자체를 현재 이런 식의 하락에 대한 저항대를 보여주고 제가 여기서 돌파 시점이 나왔다. 추가적인 매수 시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현재 그 저항대, 즉 지지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이 이 상단 레인지까지, 하단 레인지까지 열려 있다. 즉 채널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현재 여기 이제 서울경제 그 해외 선물 넘버원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가격대는 비율로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 움직여준다. 즉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지지 부분에서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골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모멘텀에서 추가 하락적인 부분을 피보나치에서 구하게 된다면은 현재 예전 저점 레인지부터 현재 고점 라인에 대한 레인지까지 피보나치를 상향에 대한 부분에서 쭉 그어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예전 0.382에 대한 부분과 예전 여기 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자, 예전 0.50에 대한 지지율. 자, 제가 여기에서도 지지율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전 저점을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에 이 저점 레인지에 대해서 돌파 시점이 나오고 나서 0.618 단가인 골드가 1695 레인지까지도 충분히 하락에 대한 폭을 넓혀갈 수가 있다. 즉 골드에 대한 목표값이 추가적으로 하락의 저점 라인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골드를 현 시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 시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당시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즉 오늘 금일자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 얘기를 진행할 건데 매수를 잡으실 분들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기에 현재 전일에 나왔던 이 캔들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일 지금 현재 11시 16분 정도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캔들 부분에 대해서 자,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캔들에 대한 봉중심 가격대에 대한 저항대를 보게 되면은 1875.3 레인지 가격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격대를 쭉 나열해서 보게 되면은 예전 골드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보셨을 때 고가 레인지에서 막혔던 부분이에요. 즉 하나의 매물대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골드가 오늘 큰 상승세, 단기적인 상승세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시에는 1875 레인지부터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즉 그래서 오늘 골드에 대한 매도세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75 레인지 구간에 대한 가격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1875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잡으셔가지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장 초반의 가격대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전일 종가 라인대거든요. 전일 종가 라인대가 1835 레인지 구간인데 이쪽에서 매수 대응이든 매도 대응이든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힙소라든지 충분한 이제 큰 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고 장 초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에서 한 5분 정도 사이가 선물 종목마다 가장 거래량이 높은 시간대예요. 가장 변동성과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가격대 내에서 아마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격 싸움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에서에 대한 포지션 매입은 저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오늘자 골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왜 골드가 지금 하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골드 매도뷰 들어주셨고요. 1875라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고 골드가 앞으로 하방은 1700라인까지 열려 있다고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금리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골드 설명 여기서 마치고 저희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이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폭을 1%대까지 키워가고 있거든요. 블루웨이브 영향이 또 민주당의 영향이 나스닥까지 또 미치고 있는지 한번 팻말로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스닥은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매수를 주셨네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네. 해요. 이제 일봉에서 지금 이제 오늘자 고가 라인대를 찍어주고, 그러니까 전일 고가점까지는 못 찍어줬지만은 언제 이제 그 개파락에 대한 모분이 조금 나왔거든요. 조금 진짜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나스닥이 왜 매수인가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나스닥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첫 번째 기반형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골드 PPT를 조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나스닥에 대한 PPT를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차트적인 분석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애널리스트적,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드가 예전까지 골드 조금만 얘기할게요. 골드가 이제 한 이틀 전만 봤었을 때도 상승 유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그림 자체를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차트 자체에서 이제 21선에 대한 부분 안착도 나왔고 추가적인 5일선 지지까지도 나왔으며 단가 내에서도 고점 형성을 만들어주는 그림에서 골드가 더 나아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 측면을 많이 보셨을 분들도 많을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황 안 맞으면은 아마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을 거거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황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자,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현재 블루웨이브가 실행이 됐죠, 여러분들. 블루웨이브에 대한 실현이 이루어졌고 이 블루웨이브를 통해서 어떤 관점이 나왔었냐면은 더 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더 큰 부양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고, 이 더 큰 하락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상승 부분이 더 나올 것이다 보는데 현재 이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달러 지금 상승 나오잖아. 달러 상승 나오는데 안전자산, 골드 하락 나오고 나스닥 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채 가격을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재무부 쪽에서 어느 정도 개인한테 부양책을 이루기 위해서 2,000달러를 아까 말씀드렸죠. 2,000달러 지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000달러에 대한 지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반등이 이런 그림으로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현 시장에서 달러 항상 중요한데 달러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국채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 즉 수익률과 즉 국채에 대한 가격 대비, 즉 10년채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즉 금리가 올라가는 수익률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이 국채에 대한 올라가고 있는 이 국채에 대한 공급량의 원인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돼요. 공급량이 왜 올라갈까? 부양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달러에 대한 상승,
골드에 대한 하방으로 인해서 나스닥 떨어질 거야 라는 이 그림보다는요. 국채의 포커스를 무조건적으로 맞추셔야 된다. 금리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날짜로 따지면 2월 11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바이든이 현재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현재 14일 날에 부양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연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은요, 이미 이 부양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상승폭을 주가 부분에서 맞추게 되면 달러, 골드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국채에 대한 포커스를 상당히 맞추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즉 부양책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양책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양책이 가장 포커스가 들어가는 게 개인한테 2,000달러를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개인한테 2,000달러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예요. 이 소비 심리가 개선하겠다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소비 심리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즉 나스닥의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한 국면 자체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고가 라인대를 달성하고 내려와주는 그림에서 오늘 달러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오늘 국선도 좀 하락했는데 그 여러 가지 시장 자체 내에서 지수가 하락했던 모멘텀이라든지 골드 하락, 달러 상승 이런 그림에서 나스닥이 하락하지 않을까요라고 볼 수 있는데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14일 날 연설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보여주면서 기반형을 보였던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나스닥을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차트적인 분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 보기 많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나스닥이라면은 장 초반에요. 상승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스닥이 옛날에 고가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고 저점 라인대를 갱신하는 그림 이후에 이제 블루웨이브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 반영으로 인해서 고점 라인대를 추가적으로 찍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전 고가 라인대를 비중을 봤었을 때 12,960 라인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개인 방송으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한 50포인트인가 먹었던 것 같네요. 50포인트 정도. 한 200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에 대한 하방세를요. 1차적으로 보려면요. 지지에 대한 가격대가 무너졌다라고 봤었을 때는 12,960 라인대가 무너져줘야 큰 하락세로 이 가격대가 무너져줘야 1차적으로 나스닥이 지지를 못하고 추가적인 저점 라인대를 더 갱신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960 라인대에서 장 초반에 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960 라인대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장 초반 흐름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탈을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가격대 12,890 라인대 예전 고점 라인대를 찍어준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를 크게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저점 라인대의 갱신 자체가 890 라인대가 저는 봤었을 때는 최대 값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눌림이 나와봤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890 라인대를 먼저 기선적으로 우선 봐야 되고 이 가격대 무너져져야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가격대 옵니다, 여러분들. 예전 주요 시종가 라인대, 이 캔들에 대한 종가 라인대와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 자, 이 캔들에 대한 봉중심 라인대를 체크해서 보게 되면은 12,780 라인대, 즉 12,890 라인대가 무너져줘야 100포인트적인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지 가격대가 1차, 2차 라인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의 나스닥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960라인대 깨지는지 먼저 1차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890에 대한 지지 라인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960라인대 깨지게 되면은 890에서 매수 받으라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즉 지지율은 살아있고 시장에 대한 기반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는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즉 큰 눌림에서 890라인대까지 나왔을 때 매수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1차적인 반등값 40포인트 정도까지는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본장이 개장하고 나면 12,960포인트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960포인트 이탈하고 내려가면 12,890라인 2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때 매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면 들어가시라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12,800라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려를 하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0.89% 하락, 나스닥이 1% 넘게 개파락 출발하면서 현재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품별로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여전히 모든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S&P 500입니다. 0.9% 하락해서 3,783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1% 하락하면서 12,9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38% 하락해서 51.5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0.11% 하락해서 1,833.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0.5%가량 하락해서 1.2168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나스닥이 본장에서 개파락 1%대 출발하면서 미니 나스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6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70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계속 아토 마스터님 말씀처럼 960라인대를 계속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 봐봐요. 제일 무서운 장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드릴게요. 국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유튜브 내에서도 저 나 국선 하는데 약간 마음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선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현재 고점 라인대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고 고점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봤었을 때 고점에 대한 저항값을 체크했었을 때 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청산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과 주요 국선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고점 라인대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근데 고점 라인대가 어디까지 열려 있지 못하다는 상황 자체가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매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승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게 눌림 시점을 찾는 것밖에 못해요. 즉 어디서 받아야 가장 좋은 매수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밖에 생각 못해요,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고 저점, 즉 눌림 이후에 대한 저점 라인대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중장기 시점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에 대한 예상폭을 계속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즉 제가 오늘도 나스닥이 12,960 라인대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봤던 예측 자체가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네. 일봉에서는 사실 고점 라인대를 찍었어요. 그렇죠? 고점 라인대를 찍고 사실 지금 지지율을 볼 수 있는 라인대가 많이 없습니다. 개파락 크게 무너져가지고 단가 완전하게 이탈해가지고 이런 그림 안 나오는 이상은 현재 우리가 이 가격대 내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나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현재 예전 고점 라인대 960 라인대 포인트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이탈하고 예전 캔들에 대한 고점 라인대에서 형성했던 이쪽 시가 라인대까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즉 현재 시장에서는 고가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 고공행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스닥을 특히 데일리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모험이에요. 과연 오늘은 고가 라인대를 형성하더라도 즉 상승에 대한 열쇠가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맨날 하면서 트레이딩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어디까지 열려있지 못하다는 게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트레이딩 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불리한 거예요. 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손절 라인대라든지 청산 라인대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즉 데이터에 대한 베이스 기반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히는 단기적인 타점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밖에 안 나와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상승이라든지 저점을 크게 열리고 있는 차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열려 있고 어디까지 고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리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안정성과 즉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 밸런스가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을 보게 되면 고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고공행신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하락이 나올 때는요 무섭게 빠져요. 보이시죠? 그렇죠. 상승에 대한 길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도, 눌림 하락도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이 오늘 이런 식의 캔들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꼬리 부분만 뺀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장세에 대한 예측 자체가 현재 많이 불가한 상태이다 보니까 최대한 지지 구간대 위주로 특히 일봉 구간대 위주로밖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 못 해드리는 점이 조금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관점에서 박스 장세나 이런 식의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부터 지지와 여기부터 저항이 구별되니까 최대한 단기 타점을 들어가게 되면서 유동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 변동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부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트레이딩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시점에서 잠깐만요. 890 라인대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였으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말 저였으면 말씀하신 여기서- 것처럼 네. 960 딱 깨고 내려가니까 890까지 좀 터치를 해주려는 네. 모습입니다. 저였으면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요.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고 매수 기회가 왔네요. 네, 890에서 2차 매수 들어갑니다. 어... 최소한 단탑에 보실 분들은 아마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요 900 라인 때부터 먼저 보여줄 거고 네. 최소값을 최대값을 890 라인대라 보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 내에서 이 매물대 내에서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100포인트 더 하락할 예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관점 내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현재 1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파동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100포인트 즉 890 라인대까지 이탈된다면은 나스닥 추가적인 하락 흐름도 볼 수 있어서 현재 여기서 매수 지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매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100포인트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값 들어가게 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양방향 매매서에 대한 매비리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900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한 전일 종가, 이 캔들 있죠. 그 1월 7일 목요일자 캔들에 대한 종가 라인대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즉 현재 제가 봤을 때 저항 라인대가 960 라인대도 있지만은 925 라인대, 즉 여기 가격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매물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925 라인대까지 회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상승 시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요 종가 라인대가 925 레인지 범위다 보니까 현재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925까지 상승하는 포인트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 그때부터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천천히. 주가 빠르고 크게 내려가고 상승하는 주가 보게 되면은 사실 심리 자체가 야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자, 그런데 현재 시장 많이 위험하고요. 이 위험한 시장 내에서 진짜 손실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면요. 천천히 이런 큰 급락 못 먹더라도요. 잔잔한 파동만 먹어도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892.25포인트 찍고, 즉 890 라인대 찍고 저는 또 반등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 상승 포인트가 925 레인지 값 회복하게 되면 매수 들어가세요. 그때부터 안전하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나스닥이 아토마스터님의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장 개장 이후에 다시 설명해드린 뷰는 12,925선부터 회복이 되면 그때 상승 추세로 돌아설 테니까 925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상품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 51.65달러선 1%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수 두셨습니다. 자, 오일은 이슈가 없어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자, 그전에 네. 나스닥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나스닥 하트 한 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925 라인대 맞고 큰 급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최소 5분분 기준으로요. 자, 5분분 단가 안쪽으로 쓰게 되면은 안착 라인 때 나오고 지지율 오. 보여주고 925 여기 한번 내려올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때 매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920, 890 라인 때 조금 걱정돼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 있죠. 네. 여긴 어차피 못 먹었어요. 걱정되신 분들은 이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그 관점 내에서 보존 자체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 나왔고 여러분들 현재 925 라인 때 60분 봉으로 최소 안착 나오고 5분 봉 기준으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힌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네. 자,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이슈를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 세 줄 요약으로 좀 넘어갈 건데 유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자재죠.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자체가 제일 중요한 종목인데 현재 수요 시점에서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오펙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1월 4일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JMCC 회의, 즉 오펙 플러스에 대한 회의 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유가가 1월 4일 날 기점으로 추가적인 큰 하락을 보였었죠. 그때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감사에 대한 합의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를 봤었을 때 수급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즉 공급량에 대한 부분으로 가격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1월 5일 날, 1월 4일 뒤에 1월 5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던 오펙에 대한 회의에서 사우디가 깜짝 뭐 했죠, 여러분들? 자발적인 감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 단순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51.60에서 50 매수 타점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단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저 아까 처음에 나스닥도 말했지만은 단순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드립니다. 51.60 라인 때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버텨준다면 매수 들어가세요. 한 번은 큰 파동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감산 합의가 안 됐지만 제일 중요한 증산국 내에서 사우디가 어차피 자발적인 감산했기 때문에 2월 초순 내지까지는 하락에 대한 시점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즉 50불에 대한 가격대 유지가 나올 건데 오늘 시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51.60 라인 때 이 단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매수 보실 분들은 매수 보시고 보시지 않으실 분들은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일에 대해서 일단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51.60에서 50 라인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월까지는 하락을 예상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아토마스터님이 진짜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이렇게 네. 1분, 2분 단위로 움직이는 이 나스닥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게 정말 신기했는데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수익 얻어 가시는 분들 꼭 계시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토마스터의 전략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